지방교회들의 청년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피트니스 시설과 자립 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업드림을 운영 중인 노고은 대표를 만났습니다. 컴패션이 2022년 졸업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빈민국 어린이들에게 졸업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3.1운동 제103주년 전국교회 연합기도회가 24일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들이 감소하는 수는 눈에 띌 정도로 많은데요. 지방교회들의 다음 세대 감소 현상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는 구티비 기획보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한국교회의 오랜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으로 거취를 옮기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그 수는 두드러졌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대다수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선택의 기회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음 세대의 감소 또한 청년들이 감소하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막 너무 많이 줄었고 특별히 청년 인구가 부산에서 많이 줄고 있기도 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이 없어요. 전국에 1000대 그 기업 중 1000대 기업의 74%가 서울 경기에 있고 떠나니까 교회는 이제 점점 더 줄게 되는 그런 인구 감소가 제일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사실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 애를 안 낳으니까 올라오는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올라가고 유초등부에서 중등부 올라가고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대면 예배의 부재와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사회의 문제, 교회에서의 여러 문제들 또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라고 목회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교회 밖 다양한 문화와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가 되겠고요. 교회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개인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런 결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적인 그런 양육의 책임, 양육의 주체가 너무 교회 쪽으로만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제 대학을 올라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일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좀. 갈수록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방의 교회들. 조금이나마 가속하는 탈지방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지방의 청년들이 줄어드는 건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지역과 교회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일선 현장에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진우 PD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때까지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 개최한 대규모 행사들이나 콘서트 등이 주를 이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마저도 어렵게 되면서 청년 사역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교회가 행사 위주의 사역이 아닌 기초신앙 훈련을 통해 말씀의 본질을 되찾고 목회적인 측면에서 소통과 공감을 하는 사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콘서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방향의 사역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구원과 기독교의 본질들을 회복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본질의 사역을 찾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 선회를 하고 있고 특별히 소그룹에 대한 강화를 더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소그룹을 강화하고 있고요. 한편 지방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의 교육도 중요한 대목으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교회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도 함께 신앙적인 성숙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은 사역을 섬기는데 섬김과 공급의 균형이 잘 맞춰지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계속해서 신앙 양육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그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이벤트, 주일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정에서의 누렸던 그 신앙적인 삶 자체로 신앙을 접근할 수 있다면 조금 이탈하는 청년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의 때는 이제 본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또 본인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의 밸런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삶을 나누고 또 삶을 함께하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지방의 교회들. 단지 교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해법을 찾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방이 소멸하는 시대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국가적인 정비와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신앙을 돌보는 교회의 노력이 함께 작동해야 지방의 청년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울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8살이 되면 세상 속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인데요. 다른 말로 보호종류 아동이라고도 부르는 이들을 돕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엎드림을 설립한 피트니스 업체 노고은 대표를 만나 운동을 통해 세상으로 내딛는 한 걸음을 돕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도 삶을 이끌어줄 어른도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며 홀로 서기야 하는 청소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종류 아동이란 용어로 더 익숙한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보호나 지원 대상이 아닌 자립을 준비하는 독립된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이란 명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20여 년간 트레이너로 일한 노고은 대표는 한 회원을 통해 알게 된 보육원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고 운동을 가르치게 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엎드림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노 대표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내준다고 사실 자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걸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더 필요한 것들은 이 아이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성인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 대표는 가정이라는 정서적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운동을 통한 신체 활동 지원과 방문 상담, 생필품 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론 상식에 벗어난 언행,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할 때 인간적으로 분노의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지난날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며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며 나 또한 아이들에게 묵묵히 있어주는 존재로 남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미혼이긴 하지만 엄마 같은 존재로 계속, 그래서 제가 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또한 이 아이들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아이들 또한 이제 없는 지금 부재 중인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느낌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부족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금 확대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아직 많습니다. 노 대표는 자신이 가진 운동이란 은사를 통해 사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채워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노 대표는 아이들이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 신앙적으로 나를 더 단련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요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해외 가난한 국가의 경우 졸업은커녕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후원 수혜국 어린이들에게 졸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리는 졸업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From not being expected to complete primary school,
I now teach in one of the best schools in inner city London. 2021년 유니세프 전 세계 어린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억 명 어린이 중 13억 명의 어린이가 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합니다. 이 중 여자아이의 경우 58%, 남자아이의 경우 55%가 중등 고학년 과정을 수학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후원을 받는 수혜국 어린이의 경우 졸업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들에게 졸업이란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후원하는 어린이와 비후원 어린이를 비교했을 경우 대학 교육 진학률이 80%, 고등교육 진학률이 40% 높았습니다. 취업 가능성도 비후원 어린이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컴패션은 한 명의 아이를 한 명의 후원자가 책임지고 졸업까지 돕습니다. 한 명의 후원자가 후원 어린이와 꾸준히 소통하며 지내다 보니 어린이는 안정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고 후원자의 경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각각 13년, 9년 동안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현재 7명의 아이를 더 후원하고 있는 안원명 후원자는 이번 2022년 졸업을 앞두고 이들의 꿈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도 한 아이를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물론 내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 때도, 일하다가 힘들 때도 아이 생각하면서 좀 더 버텨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졸업하게 됐을 때 나도 그래도 한 아이의 그 꿈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켜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컴패션은 현재 2022년 컴패션 졸업 캠페인 어린이의 삶을 바꾸는 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졸업 라이브 쇼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별도의 졸업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변화된 삶을 선물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후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650여 명의 한국 후원자 도움으로 전 세계 2,900명 넘는 어린이가 양육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2022년엔 약 4,000명의 어린이가 졸업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3.1운동 제103주년 전국교회 연합기도회가 24일 오전 11시 인천 숭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태극기 특별 전시회 등 순서가 마련됩니다. 금년은 103년의 3.1절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함께 모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모두가 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이민족의 리더십으로 빛나는 3.1절의 기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교회학교 온라인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적인 사용법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25일 열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이 주최하는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메타버스 세미나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강의는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2일까지 개인 또는 교회, 지방회가 등록비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21일 생명나눔을 실천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을 돕기 위한 도너패밀리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도너패밀리 장학회는 이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본부 측은 유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만큼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몫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무연고 사망한 40, 50대 중장년층 남성 수가 2,73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 383명에 비해선 약 7배 많은 수치입니다. 석재인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중장년 남성의 경우 가족 해체 과정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
먼저 취업 지원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 등 지원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를 보면 21일 오전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01.4원으로 전날보다 4.58원 올랐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14주 만입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 적금이 21일 출시됐습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 적금의 금리는 연 5.0%에서 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에서 10.49%에 해당합니다. 출시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오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다음 달인 3월부터 헌돈을 신권으로 바꾸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변경된 교환 기준에 따르면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합니다. 사용화폐는 시중에 유통되던 화폐를 의미합니다. 다만 훼손, 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또는 설, 추석과 같은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권을 지급합니다. 5만 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가치에 따라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순교자의 소리가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대변인 토드 네틀턴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19년 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당시 새로운 성경 번역본을 발표하는데 약 10년의 과정이 걸릴 것이라 했다며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의 목적은 일부 시민들에게 기독교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간의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로 요새라는 별칭을 얻었던 호주가 현지 시간 21일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지를 출발한 50여 편의 여객기가 이날 잇따라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댄 태안 관광장관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개방하는 일은 환상적이라며 파티를 벌일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95세 고령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20일 여왕이 코로나19로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번 주에 윈저성에서 가벼운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왕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쳤으며 코로나19 재감염 판정을 받은 찰스 왕세자와 이달 초 접촉했습니다. 해수욕 인파로 북적이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해변에 헬리콥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한 항공 분석가는 CNN 인터뷰를 통해 헬리콥터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숙련된 조종사가 추락하는 사이에도 인파로부터 멀어지게끔 조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헬리콥터 탑승객은 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기온이 오르며 점차 누그러지겠고 이후에는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3도, 대전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도, 부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도 예산 투입 등 대응책을 마련해보지만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교회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지방과 교회,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